이번 시간에서는 7강에 대한 여로서 취득세 과세 여부 여기할 차례인데요. 자,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여로서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따져볼 때 취득의 뜻을 배웠죠. 취득의 뜻은 재산의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재산 증가력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다 했어요. 그 내용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죠.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물건을 정해줘요. 이 정해진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로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물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물건을 보고 목적물을 보고 저희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 그래요.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형체가 있는 상태로서 등기, 등록되는 물건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원권에 대한 내용과 형체가 없는 물건인 광업권과 어업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취득세 과세상물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서 등기되는 물건, 형체가 없더라도 회원권과 광업권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타이틀에 대한 이유로서 적어주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 형체 있죠. 해당이 됩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이나 등기 등록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의 형체가 없으나 등기 등록되는 물건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원권에 대한 내용과 임목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상물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등기법에서 배웠던 등기 등록되는 물건까지도 다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득했을 때 사실과세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겠는데 암기가 까다롭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첫 글자로서 연결하여 가지고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문장으로서 외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 문장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부, 차, 중. 여기 기계 장비하면 중장비를 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차, 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부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이렇게 외워두면 한 단락이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 요 이렇게 외워두면 취득세 과세상물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있겠죠. 첫 글자로서 연결시켰으니까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간다.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권, 어업권, 비행기 타고 광어 잡지 못하죠. 이 말은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비행기 타고는 광어 잡지 못하니까 광어권과 어업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권리는 취득세에서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이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시설물을 해온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는 끝에가 꼰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특허권, 그리고 실용실황권, 또 저작권 이런 권리는요. 포함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입 벌리고 임목, 코,
콘도 이용권, 골프 이용권, 승마 이용권, 요트 이용권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건 외웠어요. 물건 외운 걸로 끝내세요. 여기에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암기하였으니까 암기한 사람들이 응용이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골프장 이렇게 나왔어요. 골프장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응용이 안 되신 겁니다. 여기에서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별장 어떨까요? 별장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또 여쭤볼까요? 고급 주택 어떨까요? 고주택에 대한 내용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용 배, 업무용 배에 대한 내용도 배 선박이죠. 해당이 되겠죠. 또 다시 비업무용 배에 대한 내용도 배니까 선박이니까 해당되겠죠. 어때요? 응용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상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과세상물을 취득하였다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봅시다. 자, 차량을 제조하다 했어요. 그럼 차량을 제조하였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니까 누가 취득했을까요? 제조업체가 취득합니다. 제조업체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제조업체에 너 취득이 이루어졌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제조업체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된 취득세를 판매가에게 붙여요. 그럼 판매가가 높아져 가겠죠. 판매가가 높으니까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 말이 나와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물건에서 원시 취득과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수출과 관계 있죠. 그러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다. 이 말이 나와져요. 자,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 현대자동차로부터 또 삼성 르노자동차로부터 쌍용 자동차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취득이 바로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론적 내용만 기억하세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상물 살펴봤으니까 6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취득세 비과세 보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자, 이 과세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이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란 얘기예요. 비과세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져요. 비과세에 들어간 것들 1 가로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취득 이랬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취득, 너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 과세권자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럼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리고 애국정부,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문장의 지문이 긴데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 말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하여 줬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성한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취득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어요. 먼저 전자부터 합시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속, 조건으로서 취득되는 부동산. 이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면 그 부동산은 국가 것 되는 거죠.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후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조건 취득 부동산.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말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에 지자체에 주겠다는 것이 바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국가 것 되는 거죠.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본데 이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상으로 주기 위해 취득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게 안 줬어요. 안 줬다. 그럼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과세겠죠. 주지 않고 매각했다. 과세. 또 다시 반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줘야겠는데 돈 받고 줬어.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과세. 이런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 과세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그 내용이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가 등의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국가에 주지 않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과세 되겠죠. 그 내용은 아는 거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안 적었어요. 두 번째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거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돈 10,000원을 줬어요. 줬으면 그 대가로서 반대적 내용으로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돈 주고 물건 가지고 온다. 이게 뭐예요? 반대급부로예요. 그럼 뭐예요?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문장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반대급부로 이 말 나왔다면 요 뒤 단어 보지 말고 끝에는 뭐다? 과세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였어요. 어때요? 대가 받았죠. 대가 받았으니까 끝말은 뭐다?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3가로 내용 읽어볼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으로서 다음 1, 2, 3 어느 하나 밑에 1, 2, 3 셋 중에 하나 해당된 경우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은 1번도 비과세, 2번도 비과세, 3번도 비과세란 뜻이에요. 1번 보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비과세.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여기도 비과세.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여기도 비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법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찮은 과목이 민법 내용을 탈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 신탁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예전으로서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십자수, 자,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싶어 해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이 십자수를 팔고 싶어 함으로 인해서 이 십자수를 만든 사람은 수혜상점에다가 내 십자수 좀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랬을 때 수혜상점 주인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부탁을 한다. 탁자가 부탁착. 받았다. 받을 수. 부탁을 받고 판다. 라는 의미로서 수탁 판매라 그래요. 얘는 부탁을 받은 자니까 수탁자 이래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부탁을 한 자니까 위탁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유탁자가 십자수를 수혜상점에 전시해 줘야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전시된 십자수를 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탁자는 십자수를 수혜상점에 넘겨줬어요. 넘겨서 전시했어요. 이랬을 때 요 십자수가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수탁자 것일까요? 아니면 유탁자 것일까요? 소유권은 누구 거? 유탁자 겁니다. 여기 수혜상점에 전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실소유권은 유탁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유탁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1번의 단위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왜? 소유권 넘기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유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수탁자가 요 물건을 신탁 기간 동안까지 팔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원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죠. 수탁자가 신탁 종료 원인으로서 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이게 2번. 2번으로서 비과세. 또 유탁자가 돌려받아서 이 물건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여기도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여기도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탁자가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유탁자에게 지위를 이전시켜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취득이에요. 취득으로서 과세예요. 이제 문장으로서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전체 문장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틀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기 위해 키드 하나만 잡아줄게요. 문장 갈 때에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오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조합과 조합원 간이란 말은 재건축이죠. 재건축에 대한 요소는 가액은 어떨까요?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재건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지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단어가 조합과 조합원 간이에요. 그럼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요.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 반대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은요.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왔으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말이 없으면 비과세, 있으면 과세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유탁자 지위 이전 이 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과세. 누구에게 과세? 새로운 유탁자에게 과세다. 그래서 유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61페이지에서 5가로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면 임시흥행장, 여기서 임시흥행장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공사 현장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여기에서 단서에서 1년 초과란 말이 있으니까 단서 앞에서는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는 것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하면서 임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그랬어요. 초과하였으면 계속 존재되는 물건의 취득이죠. 그러면서 1년 초과한 이 말 때문에 이 임시는 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과세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하면 돼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예로서는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문장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의 단어가 있으면 과세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물건을 외우셔야겠죠. 외우시면 이거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고수업 치는 거 연상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고수업 칠 때에 쓰리고 맞으면 그 내용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온고, 투고, 쓰리고,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별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쓰리고의 골 때린 별. 여기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단어만 있으면 물건의 단어만 있으면 과세하시면 되죠. 자, 아까 할 때, 아까의 배웠던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저희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골프장 어때요? 사치성 재산 과세라겠죠. 또 별장도 어때요? 사치성 재산 과세. 또 고오락장도 과세. 이 내용으로서 아까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의 단어만 있으면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존속기간에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6가로 갑시다. 6가로에서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여기서 개수 하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민주택이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 때에 단순히 가액만 증가되고 면적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시가 균액 9억 이하라는 숫자는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는 알 필요 없이 공동주택 개수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보니까 대수선 나와요. 대수선은 면적까지도 증가되는 겁니다.
그 면적 증가됨으로써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하기 때문에 그 면적 증가분은 과세라는 뜻으로서 대수선은 과세. 이제 결과로서 말씀드릴게요. 문장에서 공동주택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 하나 대수선 2단에 있으면 과세. 이렇게 간결한 단어로서 기억하세요. 적어드릴게요. 공동주택 나오면서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다가 단어상으로서 대수선 2단에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원인 아셨죠? 면적가액이 증가되니까. 면적 증가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까지가 비과세였어요. 이제 여기서 연결해 보죠.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 해당된 취득이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상물에 들어갔는데 방금 배웠던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이었다면 그때는 과세된다. 그래서 과세는 내용을 이제 쭉 적어줄 거예요. 아까 과세는 거 신탁법 이 말 나오고 유탁자 지위 이전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과세다. 존속기간 1년 초과했다면 그건 과세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고급주택, 고급락장, 고급선박, 해운제 골프장, 별장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그리고 이제 또 과세는 경우들이 있겠죠. 과세는 경우에 대한 예로서 유상에 대한 용도 과세. 아까 뭐였어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유상도 과세, 그리고 또 무상에서 증여도 과세, 상속도 과세, 원시득도 과세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인데 왜 과세되는데 이걸 유상으로 증여로 상속으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적어 놓느냐. 이것도 의문점일 거예요. 그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곧 뒤에서 배우는데 뒤에 배울 내용을 잠시 폈다가 예습 차원으로서 폈다가 앞으로 오셔서 보도록 합시다. 뒷페이지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와주냐면은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82페이지 나와져요. 82페이지면서 3가로 표준세율 나오는데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이 일반세율에 대한 내용의 뜻이에요. 그 일반세율,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속, 농지, 취득,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 취득, 1000분의 28, 뒤에서 유상, 농지,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40, 증여 취득은 1000분의 35,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달라요. 그럼 과세되는 내용이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니까 그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데 이건 유상취득이다. 유상취득에 들어갔으면 세율에 대한 예로서 농지였던 물건이었으면 1000분의 30, 농지 외 물건이었으면 1000분의 40, 증여취득이었다. 과세니까 세율 적용되는데 그때 세율은 1000분의 35, 상속이었다 하면 농지였을 때 세율은 과세니까 세율의 1000분의 23, 농지 외였으면 1000분의 28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상취득이니 무상취득에서 증여취득이니 상속취득이니 원칙이니 이런 이유로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별에 대해서 먼저 유상을 먼저 봅니다. 유상취득이란 말은 대가를 받고 취득되는 것이 유상취득이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의 반대말은요. 양도가 반대말이에요. 이 양도를 가지고 유상거래를 아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대가성 있는 거래를 알자는 얘기예요. 유상거래를 알자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유상으로서 소유권 이전되는 거,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팔다예요. 팔다. 팔다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거 어떨까요? 팔다, 유상거래. 또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여기도 물물교환, 유상거래.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여기도 유상거래. 이렇게 하죠. 이제 아는 거, 유상거래에 대한 이유로서는 매매, 유상거래. 그 다음에 교환도 유상거래. 교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시험에서 3번 출제예요. 교환, 유상거래다.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여기에 바로 양도로서 거기서 생길 거 유상거래로 책임되겠죠. 그러면 대물변제도 유상거래예요. 대물변제, 유상거래로 되겠죠. 빚 갚았다, 유상거래. 그리고 개인이 법인에게 물건으로 출자하다 이랬으면 법인이 그 물건을 취득하고 출자했던 개인에게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대가 주고 취득한 거죠. 대가 주고 취득한다라는 의미로서 유상취득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 형태만 갖췄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개인, 법인 구별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하여튼 취득 형태만 갖췄으면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취득 아시겠죠? 그건요. 상수익도 아시겠죠? 공익성이 매립된다. 원시 취득.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 하면은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이 바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인데 여기에서 중축, 개축 되면은 가액은 증가돼요. 가액은 증가되니까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이전에 대한 내용이 의심스럽죠. 이전.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이전이라는 뜻 배울 거예요. 이전의 뜻은 가액에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전의 뜻이에요. 가액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재산의 증가가 없는데 이게 왜 취득세 과세일까 하고 의문점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풀어드릴게요. 취득의 뜻은 재산의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어요. 그럼 여기는요.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내 거다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조립식 건축물을 옮겨서 내 거다 등기해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이전입니다. 이전에 대한 내용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 그리고 또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에 분할된다. 이랬으면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했다. 그럼 재산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재산 증가가 없는데 이게 왜 과세일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여기다는 또 똑같은 내용이죠. 내 거다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죠. 자,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동 소유니까 공동 소유 물건.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A 것이 옷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안에 B 것이 옷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내 지분 50%에 대해서 분할 등기하였어요. 그럼 재산에 변화는 없으나 요 50%는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일 분할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뭘로 과세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대한 내용도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 재산 분할과 공유물 분할에 대한 내용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공유물 분할과 재산 분할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 62페이지 보시면은 9가로 나와요. 자, 9가로. 내용 보니까 개수죠. 개수다. 자, 이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이 개수란 말 가로에가 적어졌어요. 대수선이란 말은 건축법에서 배울 때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걸 말합니다.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목적은요. 면적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거예요.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둥볼 교체하는 거니까 면적 증가됨으로써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분이 나타납니다. 증가분 과세예요. 또 그 옆에 일정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여기에서 일정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없는 건물에다가 설치했으면 가액은 증가되죠. 그럼 여기도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볼 때 개수란 말이 나왔으면 요 뒤에서 대수선, 일정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 요 단어는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요 단어 외울 필요 없이 개수란 단어만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토지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하면 가액은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끝말은 뭐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류 변경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나왔다. 종류 변경 이 말 나와도요. 이 종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선박에서 톤수의 변경이에요. 선박에 대한 내용을 50톤 선박에서 100톤으로 변경했다 하면 인원의 적재량은 늘어나겠죠. 인원 적재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뭔만큼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12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